자, 총선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했던 양문석 당선인. 자, 양문석 당선인 비명계를 향한 완전히 옹호를 하고요. 오히려 과거에 비명계와 몫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좀 거친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양문석 당선인의 과거 발언 듣고 오시죠. 쓰레기 맞잖아요. 옆에 있으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조상욕, 부모욕, 신체욕을 해주고 싶더라고. 낮춰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쓴 표현이라는 거죠. 예, 뭐 쓰레기라는 비판도 뭐 서슴치 않고 했던 강한 얘기를 했던 양문석 당선인인데, 자, 오늘 우상호 사선,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을 향해서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시대 정신에 따라 권리당원이 원내대표 의장 후보 뽑는 데 권한을 가져야 한다. 마시간 기득권, 마시간 586, 그중 우상호가 시대 정신이 20년 전 기준으로 멈춰선 작자들이 또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자, 성실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둘이 원래 안 친한가요? 뭐 사이가 뭐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양문석 당선인이 저렇게 말하는 게 저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고 당원들의 의사가 국회의장의 당선에 영향을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원석 국회의장 당선인을 선출한 의원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시대 정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까? 저는 양문석 당선인은 지금 저렇게 의사를 표시할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지금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본인의 도덕적 수준이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뭐 불법 대출과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선거 과정에서 당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고, 물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 속에서 본인도 뭐 신승을 했고 우리 당도 큰 승리를 거뒀지만, 본인께서 지금 당선인이 저런 이야기를 할 상황인가. 그리고 분명 그 당원들의 저는 그 놀이터를 확대하는 것, 당원들의 뭐 권리를 확대하는 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당원들의 목소리가 의장 선출에까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원권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시키자는 것이지, 이렇게 뭔가 투표권, 뭔가 이런 직접적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건 직접민주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분명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무슨 뭐 시대 정신이 20년 전 기준이다, 마시간 기득권, 전 이런 부적절한 표현하는 거 당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내부 총질에 대해서 서로 이것이 반대가 이게 내부 총질 아니냐라는 반대견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양문석 당선인 국회 22대 국회가 시작된 뒤에는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시작부터 강한 맛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당선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아파트 불법 대출 의혹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온통 언론에서 양문석을 사기꾼으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다. 양문석은 이렇게 외칩니다.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라. 편법, 실수 철저하게 경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허용했습니다. 편법과 실수가 없는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 평론가. 집을 반포인가요? 강남에 집을 팔았다고 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아파트 처분해서 대출금은 갚을 것이고, 처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감수하고, 이익이 나면 전액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31억에 사서 35억에 6억에 팔았다고 하니까만 시세 차익이 아마 5억 정도 난 걸로 보이는데, 시세 차익 5억 원이면은 글쎄요, 뭐 사실 강남의 아파트 치고 많다고 할지 뭐 적다고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세 차익이 저렇게 5억 이상 발생한 걸로 봐서는 본인이 아까 말한 대로 뭐 그 실수이든 편법이든지 간에 어쨌든 성공적인 재테크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본다고 그때 또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각 언론이 나를 이렇게 가짜 뉴스로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면 바로 언론 징벌법부터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몸을 낮췄습니다. 저는 뭐 시세 차익 본인이 얘기한 대로
공익적 가치에 쓰는 게 전 맞다고 보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막말하지 않겠다고. 사실 뭐 수박에 뿌리다 뭐 부수 깨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했는데 이제 다시 또 이제 총선에서 당선됐다고 이제 곧 국회 등원을 앞두고 있다고 거기에서 이제 내부에 사실 우상호 의원이야말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배들에게 이른바 정치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을 터줬던 그런 예.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렇게 막말과 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만 이럴수록 양문석 당선인은 아마 22대 국회에 들어서 가장 주목을 받을 테고 언행일치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대중의 엄격한 평가와 잣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의정활동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예, 김직전 대변인님. 사실 뭐 이번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동산 이슈, 불법 대출 의혹 이슈 또 일부 수원 지역에서의 또 역사 왜곡 논란 뭐 등등으로 표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 그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판다음에 아직 뭐 기부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 대신에 얘기했던 것이 선배 정치인을 향한 막말성 공격이었단 말이죠. 이걸 당내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을 뭐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제 진행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에서 당원 주권을 더 강화시키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게 시대 정신으로까지 갔는지 아니면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선배 정치인에 대해서 막말성의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당 내부에서 이것을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끌고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논란들 속에서 본인이 내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지금 그런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또 그것도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양문석 당선인이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하는 중심 그 역할을 해야 된다면 본인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당에 미칠 영향 예. 또 당원들에게 미칠 영향,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저런 차익에 대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부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 이런 약속들도 신속하게 또 보여주는 그 지켜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양문석 당선인을 평가하는 국민적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순한 맛 이준석 대표에 이어서 강한 맛, 매운맛 양문석 당선인 이야기까지 해봤고요.